한국의 모든 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일부 생선들은 좋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60세 이상 노인들의 기억력 감퇴, 신장 손상, 심지어 뇌졸중까지 유발할 수 있습니다. 믿기 어려우시죠? 우리 모두 평생 동안 생선은 건강에 좋고 저지방 고단백이며 심장과 뇌에 좋다고 배워왔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60세가 넘어서 고기를 줄이고 소금을 덜 치고 설탕을 끊고 매일 식탁에 생선만 올리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절대적인 믿음 때문에 수많은 노인들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건강에 덫에 빠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겁을 주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직접 이 모든 것을 목격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김태현 의사입니다. 지난 25년간 서울에서 수천 명의 고령 환자분들을 직접 치료해 왔습니다. 그 중에는 부산에 사는 68세 할머니 한 분이 매일 아침 통조림 참치를 건강한 아침 식사라고 생각하고 드셨습니다. 8개월 후 이 할머니는 말문이 막히고 건망증이 심해지고 손이 떨리고 심장이 불규칙하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검사 결과 혈중수은 수치가 안전 기준치의 5배를 초과했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유일한 사례는 아니었습니다. 수년간 관찰한 결과 저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바로 많은 노인들이 신경기억력 신장 문제로 고통받고 있는데 그 원인이 다름 아닌 그들이 자주 먹는 생선, 즉 오메가3가 풍부하다, 노인에게 좋다, 의사가 권장한다. 그렇게 광고되는 생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광고들은 매우 설득력 있게 들리지만 그 뒤에는 그리 유쾌하지 않은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문제는 생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생선을 고르는 방식에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는 우리 몸이 예전처럼 독소를 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소량의 수은 항생제, 중금속이 매일 축적되면 그것들은 혈액으로 스며들어 천천히 간 신경심혈관 세포를 갉아먹습니다. 마치 한 방울씩 떨어지는 독약처럼 즉각적인 통증은 없지만 몇 달 후에는 쓰러질 만큼 충분합니다. 더욱 슬픈 사실은 그것들이 낯선 음식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한국의 모든 마트에서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생선들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건강해 보이지만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극도로 위험한 4가지 생선에 대한 진실을 밝혀낼 것입니다. 동시에 건강하게 오래 살고 총명하며 자손들에게 의지하지 않기를 원하신다면 실제로 드셔야 할 4가지 생선도 공개할 것입니다. 제가 곧 공유할 모든 내용은 한국에 권위 있는 영양연구소의 연구 결과와 세계보건기구의 지침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채널 구독 버튼을 누르고 이 영상을 가족 친구들과 공유해 주세요. 어쩌면 오늘 몇 분의 경청이 미래의 한 생명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목록으로 들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왜 40대 이후, 특히 60대 이후에는 우리 몸이 생선의 역효과를 받기 쉬운 걸까요? 40세 이후 우리 몸의 모든 기관은 감속 단계에 접어듭니다. 간은 예전처럼 깨끗하게 걸러내지 못하고 신장은 젊었을 때처럼 빠르게 배출하지 못하며 면역 체계는 점차 약해지고 뇌 또한 손상되기 쉬워집니다. 더욱 걱정스러운 것은 많은 흔한 생선들이 건강식품으로 여겨짐에도 불구하고 수은 다이옥신 또는 항생제 잔류물과 같은 극도로 위험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한번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매주 매달 수년간 꾸준히 섭취한다면 여러분의 몸은 자신도 모르게 엄청난 양의 독소를 조용히 축적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국민영양연구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50세 이상 인구의 약 37%가 고지혈증 지방간 또는 경미한 신부전 증상을 보이고 있지만 증상이 서서히 진행되기 때문에 조기 진단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의 또 다른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몸의 중금속 및 독소 배출 속도가 20, 30대보다
최대 40% 감소합니다. 이것은 같은 양의 수은 함유 생선을 섭취했을 때 젊은 사람은 극복할 수 있지만 노년층은 병으로 축적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하곤 합니다. 20대 때에 여러분의 간이 산업용 정수기였다면 50대 이후에는 새는 수도꼭지처럼 약하고 막히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단순히 생선을 먹는다고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40대 이후에는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는 것이 깨끗한 채소를 먹거나 알칼리수를 마시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생선들이 노인에게 좋다는 명분 아래 조용히 건강을 해치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제가 각 종류를 명확히 설명하고 왜 여러분이 가능한 한 빨리 그것들을 식단에서 제외해야 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식 틸라피아 건강은 껍데기에 불과하다. 저는 많은 중년 및 노년층이 저에게 저는 더 이상 고기를 먹지 않고 생선만 먹어요. 특히 틸라피아는 싸고 요리하기 쉽고 순해서 좋아요 라고 자랑스럽게 말하는 것을 자주 들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때로는 너무 쉽게 구할 수 있고 너무 싸고 너무 편리한 것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일 수 있습니다. 양식 틸라피아가 바로 대표적인 예입니다. 실제로 양식 틸라피아는 현재 한국에서 가장 많이 소비되는 생선 중 하나입니다. 가격이 합리적이고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찌거나 튀기거나 굽기 쉬워 언뜻 보기에는 걱정할 이유가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틸라피아가 어떻게 길러지는지 자세히 살펴보면 왜 제가 이것을 건강식으로 위장한 패스트푸드 생선이라고 부르는지 이해하실 것입니다. 양식 틸라피아는 보통 작은 수조나 비좁은 연못에 수백 마리의 물고기가 서로 빽빽하게 붙어 지내며 오물과 음식물 찌꺼기로 가득 찬 물에서 헤엄칩니다. 질병이 빠르게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사람들은 항생제 소독제 수처리 화학 물질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물질들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조용히 생선살에 스며들어 결국 먹는 사람의 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생선의 먹이는 어떨까요? 양식 틸라피아는 자연 먹이 대신 주로 옥수수 콩, 그리고 때로는 처리된 닭똥까지 혼합된 공업용 사료를 먹습니다. 바로 이 저렴한 식단이 틸라피아 살의 영양을 심각하게 변화시킵니다. 심장과 뇌에 좋은 오메가3의 함량은 극히 낮아지는 반면 염증을 유발하기 쉬운 오메가6의 함량은 비정상적으로 높아집니다. 어떤 연구에서는 이 비율이 22:1에 달할 수 있다고 하는데 건강에 가장 적합한 비율은 약 2:1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생선을 자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몸에 오메가 요수가 너무 많으면 조용히 염증 반응을 활성화시킵니다. 지속적인 염증은 즉각적인 통증을 유발하지 않지만 관절염 심혈관 질환부터 치매 뇌졸중에 이르기까지 많은 만성 질환의 기반이 됩니다. 저는 부산에 사는 68세 할머니의 사례를 아직도 생생히 기억합니다. 이 할머니는 절약하며 살고 담배도 피우지 않고 술도 마시지 않았으며 건강하다고 생각하여 매주 몇 번씩 틸라피아 찜을 드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후 할머니는 지속적인 손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았습니다. 검사 결과 혈액 내 염증 수치가 정상치의 2배로 높았고 의사는 식단 외에 다른 원인을 찾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양식 틸라피아는 즉시 해로운 식품은 아닙니다. 그러나 장기간 꾸준히 섭취하면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의 건강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습니다. 가족 식탁에 계속 올릴지 신중하게 생각해 보세요. 대형 고등어 식탁에 숨겨진 수은. 고등어는 구울 때의 매력적인 향찌개 속의 진한 맛, 그리고 튀겼을 때 바삭한 껍질로 인해 오랫동안 많은 한국 가정의 식탁에서 친숙한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주 적은 사람들이 주의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모든 고등어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고등어를 먹는다고 해서 항상 건강에 좋은 것은 아니며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대형 고등어, 즉 크고 오래 바다에서 살아온 성숙한 물고기는 수은과 다른 유해 중금속이 가장 많이 축적되는 곳입니다. 이는 미국 식품의약국 FDA와 미국 환경보호청 EPA과 같은 세계 주요 보건기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되었습니다. 수은은 냄새도 색깔도 맛도 없으며 특히 요리할 때 파괴되지 않습니다. 즉, 아무리 찌거나 조리거나 굽거나 튀겨도 이 독소는 여전히 몸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수은이 혈액에 오래 축적되면 조용히 중추신경계를 공격합니다. 흔히 나타나는 증상으로는 손떨림, 기억력 저하 보행 장애 수면 장애, 그리고 비정상적으로 빠른 심장 박동 등이 있습니다. 노인들의 경우 간 신장 및 신경계 기능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이미 약해지기 시작했으므로 수은의 해악은 더욱 위험하고 빠르게 진행됩니다. 큰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해로운 대형 고등어와 대서양 고등어나 스페인 고등어처럼 더 안전한 작은 고등어를 구별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마트와 전통시장에서는 판매자가 원산지나 생선 종류를 명확히 기재하는 경우가 드뭅니다. 이름은 모두 고등어로 통칭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자세히 묻지 않거나 구별하는 방법을 모른다면 매일 허용되는 수은량의 10배가 넘는 고등어를 잘못 구매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인천에 사는 63세 남성을 치료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고기보다 생선이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여 매주 3번씩 고등어 구이를 먹었습니다. 몇 달 후 그는 어지럼증, 손떨림, 보행장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는 처음에는 뇌졸중을 의심했지만 검사 결과 혈액 내 수은 농도가 정상인의 6배에 달했습니다. 유일한 원인은 그가 자신도 모르게 대형 고등어를 너무 많이 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기억하세요. 약 100개 대형 고등어 한 조각 즉 1인분만으로도 하루 안전 기준치의 10배에 달하는 수은을 함유할 수 있습니다. 노인의 몸에는 이것이 위험한 수치입니다. 따라서 구매하는 고등어가 작은 크기이고 자연산이며 원산지가 명확한지 확신할 수 없다면 피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대형 고등어는 아무리 싸고 맛있고 편리하더라도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현명한 선택이 아닙니다. 참치 캔 속에 숨어있는 뇌의 살인자. 많은 중년층의 눈에는 참치, 특히 통조림 참치가 완벽한 점심 식사 옵션으로 여겨졌습니다. 깔끔하고 편리하며 복잡한 요리 없이도 건강하고 영양가 있는 식사를 하는 느낌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마도 여러분은 40대 이후에는 이 생선이 자신도 모르게 기억력과 정신 건강에 조용히 해를 끼칠 수 있다는 것을 모르셨을 것입니다. 참치는 대형 어종으로 보통 해양 먹이 사슬의 최상단에 가깝습니다. 이는 참치가 평생 동안 많은 작은 물고기를 먹고 그렇게 할 때마다 몸속 수은의 양도 점차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통조림에 자주 사용되는 두 종류의 참치, 즉 날개 달한 거와 눈 달한 거는 특히 자주 섭취할 경우 안전 기준치보다 훨씬 높은 수은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수은은 즉각적인 통증을 유발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몸에 축적되면 직접적으로 뇌에 영향을 미쳐 경미한 기억 상실, 혼미함 집중력, 저하 수면 장애, 그리고 이유 없는 슬픔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히 노화의 정상적인 징후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울산에 사는 54세 남성을 진찰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8개월 동안 체중 감량을 위해 모든 점심 식사를 통조림 참치, 샐러드로 대체했습니다. 그 후 그는 불면증, 건망증, 불안정한 기분 상태에 빠졌습니다. 혈액 검사 결과 그의 수은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높았으며 주요 원인은 매일 먹었던 건강해 보이는 식단에 있었습니다. 수은 함량이 더 적은 가벼운 캔 참치조차도 여러분이 매주 3, 4번 섭취한다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위험 수준은 상당히 증가합니다. 그러므로 생선은 항상 좋다고 생각하신다면 다시 생각해 보세요. 참치는
남용해서는 안 되는 음식이며 중년 이후의 사람들에게는 더욱 적합하지 않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기억력을 도둑맞고 싶지 않다면 오늘부터 식단에서 참치 섭취량을 제한하기 시작하세요. 수입맥이 싼 가격 비싼 대가. 여러분은 마트에서 깨끗하게 포장된 하얀 생선 조각들을 보고 와, 이 생선은 싸고 건강해 보이네. 소화도 잘 되고 먹을 만하겠다 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이해합니다. 제 환자들 중 많은 분들도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생선 조각들 뒤에 숨겨진 진실은 저를 걱정하게 만듭니다. 특히 60세 이후의 사람들께는 더욱 그렇습니다. 수입맥이, 특히 제대로 통제되지 않는 양식 지역에서 온 메기는 대개 오염된 물이 가득한 정체된 연못에서 길러집니다. 이런 환경에서 생선이 살 수 있도록 사람들은 많은 항생제, 성장 촉진제, 심지어 살균제와 수질 처리제를 사용해야 합니다. 이러한 화학 물질들은 사라지지 않고 생선살에 점차 축적됩니다.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간과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노인이 이러한 화학 물질을 함유한 생선을 섭취할 경우 그 결과는 즉시 나타나지 않지만 서서히 찾아옵니다. 피로 소화불량 간 수치 상승, 심지어 신경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한국식품검사 보고서에 따르면 수입 메기 일부에서 허용 기준치를 초과하는 중금속 비소와 같은 발암물질, 그리고 항생제 잔류물이 검출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메기를 드시고 싶다면 한국에서 양식되었고 AAAACP, 해썹과 같은 명확한 식품 안전 인증을 받은 것을 선택하십시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메기가 매주 주식이 되게 하지 말고 가끔씩 가벼운 입맛 전환용으로만 섭취해야 합니다. 기억하세요. 싸고 부드럽고 먹기 쉬운 모든 생선이 노년기 건강에 좋은 선택은 아닙니다. 요약하자면 위에 언급된 4가지 생선, 즉 양식 틸라피아, 대형 고등어, 대형 참치 수입 메기는 모두 중년 및 노년층이 간 신장, 심장, 특히 뇌를 보호하고 싶다면 피해야 할 생선들입니다. 오늘의 편리함이 내일의 건강에 대한 대가가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는 피해야 할 위험한 적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피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몸은 올바른 방식으로 보충되고 회복되고 영양을 공급받아야 합니다. 다음으로 제가 40세 이후에 가장 먹기 좋은 4가지 생선을 공유할 것입니다. 이 생선들은 안전할 뿐만 아니라 심장, 뇌 관절을 보호하여 건강하고 총명하며 오래도록 튼튼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알래스카 대구 노년기의 근육전사. 최근 들어 발걸음이 느려지고 계단을 오를 때 숨이 차고 꾸준히 식사를 하는데도 팔다리가 비정상적으로 약해지는 것을 느끼신다면 나이가 들면 다 그래 라고 서둘러 생각하지 마십시오. 몸이 조용히 근육량을 잃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를 노년기 근육 위축증이라고 부릅니다. 한국과 일본의 여러 연구에 따르면 50세 이후에는 적절한 단백질 공급과 신체 활동이 없다면 매년 근육량의 2%를 잃을 수 있습니다. 근육을 잃으면 우리는 약해질 뿐만 아니라 넘어지기 쉽고 병에 걸렸을 때 회복이 더디며 노년기에 다른 사람에게 의존할 위험이 높아집니다. 그렇다면 단백질을 보충하면서도 체중 증가를 유발하지 않고 심혈관에 해롭지 않은 음식은 무엇을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알래스카 대구입니다. 알래스카 대구는 60세 이상 노인들에게 가장 건강한 생선 중 하나입니다. 약 150개 대구 한 인분만으로도 거의 40개 고품질 단백질을 공급할 수 있으며 지방 함량은 매우 낮습니다. 이는 근육의 힘을 유지하기 위해 충분한 단백질을 섭취하면서도 안정적인 체중을 유지해야 하는 노인들에게 특히 좋습니다. 대구는 단백질뿐만 아니라 셀레늄의 풍부한 공급원이기도 합니다. 셀레늄은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갑상선을 지원하며 몸의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입니다. 또한
비타민 B인도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영양소는 노인들이 기존 식습관만으로는 쉽게 부족해질 수 있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또 다른 중요한 점은 알래스카 대구가 오염이 적은 차갑고 깊은 깨끗한 물에서 산다는 것입니다. 이 생선은 수명이 짧고 먹이 사슬의 상위에 있지 않아 수은이 거의 축적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노인 건강에 매우 큰 장점입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간단하고 소화하기 쉬운 한국식 대구 무국을 추천합니다. 이 요리는 담백하고 먹기 좋으며 비린내가 없고 소화기가 예민한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현미밥 한 그릇과 약간의 싱거운 김치를 곁들이면 맛있고 영양가 있으며 근육을 키우고 수명을 연장하는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정어리 노년기, 기억력과 관절을 위한 신의 약. 작지만 큰 힘을 가진 생선을 찾고 계신다면 정어리가 바로 주목할 만한 이름입니다. 작고 저렴하며 사람들이 잘 알아주지 않지만 정어리의 영양 가치는 기대 이상입니다. 특히 60세 이상 노인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어리는 해산물 세계에서 자연 오메가3 함량이 가장 높은 생선 중 하나입니다. 심지어 일본과 한국의 많은 연구에서는 정어리의 오메가3 함량이 양식 연어나 통조림 참치와 같은 많은 비싼 생선보다 높다고 확인했습니다. 이 지방은 관절을 부드럽게 할 뿐만 아니라 염증을 줄이고 기억력을 개선하며 심박수를 안정시키고 수면을 돕는 능력도 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정어리는 뼈째 먹을 수 있다는 점이 특히 독특합니다. 덕분에 적은 양만으로도 풍부한 칼슘, 비타민 D를 섭취할 수 있는데 이들은 노인들이 골다공증, 골절 또는 지속적인 통증으로 이어지기 쉬운 부족한 영양소입니다. 연세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매주 최소 2번 정어리를 섭취한 노인들은 정어리를 거의 먹지 않는 그룹에 비해 골밀도가 높고 정신 상태가 더 안정적이며 보행 시 균형 유지 능력이 25% 더 좋았습니다. 이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다면 결코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더욱이 정어리는 매우 깨끗합니다. 바다 밑바닥에 살며 플랑크톤만 먹기 때문에 오래 살고 큰 생선들과는 달리 수은과 중금속을 거의 축적하지 않습니다. 저는 전주에 사는 74세 할아버지의 한 경우를 기억합니다. 그는 관절통 건망증 지속적인 불면증에 대해 불평했습니다. 제가 정어리를 매주 2번 식단에 포함시키라고 제안한 후 때로는 야채와 함께 찌고 때로는 참기름과 간장으로 샐러드를 만들어 먹게 한 후 2달 만에 할아버지는 잠을 더 잘 자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몸이 가벼워지고 정신이 훨씬 더 맑아졌습니다. 정어리 요리에 익숙하지 않으시다면 한국식으로 만들어 보세요. 약간 신김치와 함께 현미밥이나 삶은 채소를 곁들여 드세요. 간단하고 만들기 쉬운 이 요리는 노년기 건강에 귀중한 영양소로 가득합니다. 알래스카 연어 50세, 이후 누구나 먹어야 할 항노화 슈퍼푸드. 50세 이상 노인들에게 자연이 준 보약이라고 불릴 만한 생선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자연산 알래스카 연어입니다. 영양 전문가들이 중년 및 노년층에게 이 생선을 가장 많이 권장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알래스카 연어의 아름다운 주황색은 겉모습 때문만이 아니라 아스타잔틴이라는 특별한 물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한국, 일본, 유럽의 많은 연구에서 세포 노화를 늦추는 능력이 입증되었습니다. 피부는 물론 심혈관부터 뇌까지 몸이 이 물질을 꾸준히 흡수하면 더 잘 보호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알래스카 연어는 영양의 보고입니다. 오메가3, 비타민 D비군, 그리고 미네랄 셀레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 이 모든 성분은 50세 이후에 관절염, 동맥경화증, 고혈압, 기억력, 감퇴, 면역력 저하와 같은 만성 질환에 맞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양식 연어보다 알래스카 연어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 깨끗함입니다. 이 생선은 차가운 바다에서 자연적으로 잡히며 성장 촉진제를 주사하거나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오염된 환경에서 기르지 않습니다. 따라서 알래스카 연어는 더 순하고 더 안전하며 영양가가 더 높습니다. 연어가 기름지거나 비린내가 날까 걱정된다면 미역 연어죽이나 브로콜리 찐 당근과 함께 팬에 구운 연어를 시도해보세요. 맛이 부드럽고 먹기 좋으며 느끼하지 않아 위장이 약하거나 서양 음식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매우 적합합니다. 알래스카 연어는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을 위한 항노화 선물입니다. 송어, 가장 깨끗하고 다재다능한 선택. 깨끗하고 먹기 좋은 비린내가 나지 않는 생선을 찾고 계신다면 송어가 유력한 후보입니다. 이 생선은 한국, 일본, 그리고 미국의 일부 지역과 같은 맑은 물에서 널리 양식됩니다. 특히 송어 양식 과정은 매우 엄격합니다.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고 수처리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으며 특히 품질이 낮은 공업용 사료를 먹이지 않습니다. 덕분에 송어는 깨끗함이 높아 수은이나 잔류 물질이 거의 없는데 이는 중년 및 노년층이 특히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안전할 뿐만 아니라 송어는 자연 영양소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작은 송어 한 토막만으로도 몸은 많은 양의 오메가3를 섭취하게 됩니다. 오메가3는 염증을 줄이고 심혈관을 보호하며 기억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 좋은 지방입니다. 또한 송어는 항노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비타민 D 신경계에 좋은 비타민 B군이 풍부하며 안정적인 혈압 유지 피로, 감소 골다공증 예방에 필수적인 아연, 칼륨, 칼슘과 같은 미네랄을 제공합니다. 또 다른 큰 장점은 송어가 냄새가 적고 비린내가 나지 않으며 기름기가 적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치나 고등어와 같은 기름진 생선을 먹은 후 위장이 약하거나 소화불량을 겪는 사람들도 송어를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요리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된장으로 살짝 쪄서 미역국과 함께 먹으면 시원하고 상쾌하며 영양가가 높습니다. 또는 팬에 살짝 굽거나 은박지에 구워도 좋고 부드러운 맛을 유지하며 많은 기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송어는 독소나 소화불량, 걱정 없이 매주 생선을 먹고 싶은 사람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식이 아니라 노년기 건강을 위한 투자이자 오래도록 건강하게 사는 방법입니다. 제가 방금 공유한 4가지 생선, 즉 알래스카 대구 정어리, 알래스카 연어 송어는 여러분이 매주 최소 I3번 식탁에 올려야 할 4가지 건강 친구입니다. 이것들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오래 살고 건강하게 살고 자립적으로 살기 위한 선택입니다. 기억하세요. 올바른 생선을 먹는 것은 몸에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보약을 주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노화를 피할 수 없지만 건강하고 총명하며 독립적으로 늙어가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오늘의 식사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올바른 생선을 선택하더라도 조리법에 소홀하면 이점의 절반을 잃거나 심지어 역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으로 제가 깨끗한 생선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리하여 매 식사의 영양 가치를 온전히 보존하는 데 있어 극히 중요한 원칙들을 공유할 것입니다. 먼저 생선 선택 문제입니다. 노인 건강에 안전하고 깨끗한 생선은 명확한 원산지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알래스카 제주도 또는 통제된 한국 연안 지역과 같이 깨끗하고 차가운 바다에서 잡힌 생선을 우선적으로 선택해야 합니다. 이 지역들은 일반적으로 오염이 적고 박테리아가 적으며 항생제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지 않습니다. 마트에서 구매할 경우 제품 라벨을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HACCP, 해썹과 같은 식품 안전 인증을 받았거나 신뢰할 수 있는 보건기관에 검증 마크가 있는 생선은 훨씬 더 나은 선택이 될 것입니다. 정보가 명확하지 않다면 직원에게 질문하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또한 너무 크거나 너무 오래 산 생선은 구매를 피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생선들은 몸에 수은과 중금속을 축적할 시간이 길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독성 물질은 아무리 잘 익혀도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작은 생선이나 중간 크기의 생선 수명이 짧은 생선, 특히 정어리 청거와 같이 플랑크톤을 먹는 생선을 우선적으로 선택하십시오. 오염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매일 잘못하고 있는 조리법입니다. 가장 흔한 실수 중 하나는 생선을 바싹 튀기거나 기름에 푹 담가 튀기거나 너무 높은 온도에서 굽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리법은 오메가3를 모두 파괴할 뿐만 아니라 비타민 D와 같이 열에 민감한 비타민도 손상시킵니다. 더 나쁘게는 튀김 기름을 여러 번 재사용하면 염증을 유발하고 심혈관에 해로운 물질이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조리해야 올바를까요? 정답은 간단할수록 좋다입니다. 야채와 함께 생선을 찌거나 무나 미역과 함께 찌개를 끓이거나 적당히 삶거나 중간 온도에서 살짝 구울 수 있습니다. 브로콜리를 곁들인 팬에 구운 연어 참기름을 뿌린 정어리 샐러드 물을 넣어 끓인 대구 죽과 같은 요리는 만들기도 쉽고 모든 영양 가치를 보존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생선을 보조 재료와 결합하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약간의 올리브 오일, 레몬즙, 녹색 채소 또는 천연 식물성 버터는 50세 이후 기억력, 뼈 건강, 시력, 심장 건강을 유지하는 데 매우 필요한 비타민 A, D, K와 같은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몸이 더 잘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생선을 선택하고 조리하는 방법을 약간만 바꾸면 생선이 맛있을 뿐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질병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깨끗하고 스마트한 식품의 진정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올바른 종류의 생선을 선택하고 올바르게 조리하더라도 여전히 많은 노인들이 식탁에서 실수를 저지르는데 이 실수들은 조용하지만 매일 몸을 약하게 만들기에 충분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대부분이 자신이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실수는 단지 저렴하다는 이유로 생선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특히 수입산 냉동 생선 등 저렴한 생선들이 작은 시장과 마트에서 흔하게 판매됩니다. 보기에는 싱싱해 보이지만 사실 원산지가 불분명하고 안전 인증이 없습니다. 일부 생선은 색깔을 유지하기 위해 화학 처리되거나 갓 잡은 것처럼 보이도록 오랫동안 얼음에 보관되기도 합니다. 항생제부터 중금속까지 이러한 잔류 물질은 간과 신장에, 특히 노인들에게는 진정한 부담이 됩니다. 두 번째 실수는 통조림 참치를 너무 자주 먹는 것입니다. 이것은 편리하고 간편한 음식이지만 매주 3, 4번 섭취하면 몸에 수은이 축적되어 빠르게 배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망증, 불면증, 만성피로를 느끼면서도 그 원인이 식탁 위에 무해 보이는 통조림 생선에 있다는 것을 모릅니다. 통조림 참치가 나쁜 것은 아니지만 한 달에 최대 1, 2번만 먹고 가벼운 종류를 선택하며 신선한 야채와 함께 먹어야 합니다. 절대 라면 소시지 또는 가공식품과 함께 먹지 마십시오. 세 번째 실수는 단순히 생선을 먹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노인들이 고기를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이 건강한 해결책이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선택한 생선이 산업용 틸라피아 수은이 많은 대형 고등어 또는 저렴한 수입 맥이라면 건강한 식사를 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간기능 저하, 신장 과부하, 혈압 및 고지혈증 급증과 같은 결과가 초래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조리법의 실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선을 향기롭게 하기 위해 바싹 튀기거나 밥 반찬으로 짜게 조리하거나 바삭하게 맛있게 하기 위해 기름에 푹 담가 튀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조리법은 생선 속 귀중한 영양소를 조용히 파괴하고 동시에 혈관 심장 관절에 해로운 물질을 생성합니다. 노인의 소화기관은 원래 약하므로 잘못 조리된 생선을 먹는 것은 보양식을 먹으면서 해를 입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생선을 피해야 하고
어떤 생선을 먹어야 하며 영양소를 온전히 보존하도록 요리해야 하는지 알았다면 마지막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올바르게 먹어야 할까요? 매주 몇 끼의 생선 식사를 해야 하며 맛있고 건강에도 좋도록 어떤 음식과 함께 섭취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저는 건강한 생선을 사용하여 올바르게 조리하고 실행하기 쉬우며 한국인의 입맛에 매우 잘 맞는 간단한 7일 식단을 제안할 것입니다. 혼자 살든 가족과 함께 식사하든 이 음식들은 만들기도 쉽고 소화도 잘 되며 가장 중요한 것은 약 없이도 심혈관 기억력, 면역 체계를 자연스럽게 지원한다는 것입니다. 월요일 물을 곁들인 찐대구 현미밥 미역국으로 가볍고 상쾌하며 깨끗한 단백질이 풍부한 한 주를 시작하세요. 화요일 새싹 채소와 참기름을 곁들인 정어리 샐러드. 이 요리는 만들기도 쉽고 차갑게 먹을 수 있으며 오메가3와 칼슘이 풍부하여 관절과 기억력에 좋습니다. 수요일 생선 없는 휴식의 날입니다. 대신 두부 삶은 달걀찐 채소를 드셔서 간과 신장을 편안하게 해주세요. 목요일 살짝 구운 알래스카 연어 브로콜리 찐 고구마와 함께 드세요. 이 요리는 염증을 줄이고 총명함을 돕습니다. 금요일 마늘을 곁들여 팬에 구운 송어 현미밥, 약간의 싱거운 절임 채소. 간단하지만 깊은 맛이 나고 심혈관에 매우 좋습니다. 토요일 다시 생선 없는 날입니다. 야채 잡채 미역국 또는 담백한 샐러드로 채식 식사를 하여 소화기관이 쉴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일요일 외식을 하신다면 작은 자연산 생선찜이나 구이를 선택하십시오. 기름에 튀긴 요리는 피하세요. 기억하세요. 올바른 생선을 먹는 것은 맛있는 음식을 선택하는 것뿐만 아니라 건강하게 사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한 끼의 식단 변화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식단을 바꾸는 데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얻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식은 행동이 없다면 무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마치기 전에 이 말씀을 들어주십시오. 우리는 시간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지는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본래 건강식으로 여겨지는 생선은 여러분이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보약이 될 수도 조용한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식탁 위에 위험한 생선 한 종류를 깨끗하고 영양가 있으며 적합한 생선으로 바꾸기만 해도 여러분은 자신의 심장 기억력 수명을 보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제가 공유한 내용이 여러분뿐만 아니라 배우자 부모님, 형제 자매 또는 질병으로 조용히 고통받고 있는 나이 드신 이웃들에게도 유익하다면 혼자 간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상을 그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왜냐하면 어쩌면 단 한 번의 공유, 단 한마디의 부드러운 알림이 잠자는 동안의 뇌졸중에서 한 사람을 구하거나 매일 도사리고 있는 기억력 감퇴를 예방하는데 충분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께 작은 일이지만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한 가지를 부탁드립니다. 댓글 섹션에 약속의 한 줄을 남겨주세요. 간단한 문장입니다. 오늘부터 식단을 바꾸겠습니다. 제가 알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에게 매일의 알림이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건강은 가장 작은 선택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고 실용적이며 너무 전문적이지 않고 번거롭지 않은 조언을 계속해서 받고 싶다면 채널 구독 버튼을 눌러 다른 귀중한 콘텐츠를 놓치지 마세요. 노화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건강하고 총명하며 여전히 직접 맛있는 식사를 차리고 여유롭게 시장을 보고 자손들과 즐겁게 대화할 수 있는 건강한 노년은 오늘 우리의 식사에서 올바른 선택을 시작한다면 충분히 실현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김태현 의사이며 여러분과 함께할 수 있어서 매우 기쁩니다. 이 영상에서 제가 공유한 내용은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과학연구보건기관의 권고, 그리고 단연간의 실제 경험에 기반을 두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적인 진단이나 치료를 대체하는 조언이 아닙니다. 만약 여러분이 기저질환이 있거나 약을 복용 중이거나 특별한 식단을 가지고 있다면 식단을 변경하기 전에 반드시 의사와 상담하십시오.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공유된 내용이 여러분이 더 맛있게 먹고 더 안심하며 살고 약에 의존하지 않고 깨끗하고 건강하며 영양가 있는 식사에 기반하여 독립적인 노년을 함께 만들어 나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함께 건강을 위한 간단하지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는 비결들을 계속해서 탐색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총명하며 평안하시기를